네, 좀 우리나라 경제 좀 볼까요? 좀. 네, 요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또 어제 기사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4,218억에서 4,183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2021년 11월에 이때 경제지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 외환 보유액을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기사가 막 나오고 사설 막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2021년 대비 지금 외환 보유액이 509억 달러 하나로 약 68조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8월 외환 보유액 3개월 만에 또다시 줄어들었다. 그리고 IMF에서도 권고하는 외환보유액 수준에서 많이 미달되고 있죠. 그래서 외환보유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톱10에서 톱 저기 13위로 추락한 것도 아실 거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네, M2 통화량도 급속도로 유동성 자금이죠. M2 통화량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투 증가율도.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볼까요? 기사 이거 외환보유에 관련된 기사. 네, 2023년 9월 10일 네, 17시 57분, 5시 57분에 올라온 기사. SBS 뉴스에서 외환보유고 역대급 손실, 수수료로 2조 원 지급. 한국투자공사 KIC 외환보유고 역대급 손실, 덜 거친 세금 맘먹는 액수. 확대될까요? 한국투자공사 KIC는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 기획재정부로부터 871억 달러를 위탁받아 모두 1171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의 4분의 1 정도의 규모입니다. KIC의 지난해 운영 수익률은 마이너스 14.4%입니다. 외환보유액의 4분의 1 정도를 운영한 거야. 한국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 기획재정부로부터 871억 달러 위탁받아가지고. KIC의 운영 수익률은 마이너스 14.4%. 연간 297억 달러, 약 37조 원의 손실을 낸 거예요. 올 상반기 덜 거친 세금 40조 원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글로벌 주식 지수가 근데 이때도 떨어지고 지금도 계속 빠지잖아. 2020년도만 빠졌나? 지금도 하락하고 있지. 외환보유고 역대급 손실 보이시죠? 그 돈을 어떻게 쓴 거예요? 한국투자공사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어,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 수익률이 마이너스 14.4%가 난 거야. 이런데 투자하는 거야, 외환보유액을. 이런데 투자하면서 역대급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환보유액은 줄어든 거죠. 이런 거죠, 뭐. 이게 현실인 거죠. 괜히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겠습니까? 저 돈이 도대체 왜 줄어든가 했는데 저런 데 쓰면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지금이 여하튼 간에 이렇습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걱정된다. 8월 수출입 물가 크게 올랐다. 또 물가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뭐 미국의 CPI 지수도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4.4% 상승했고 수출 물가는 4.2%. 근데 수입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래저래 다 문제야. 뭐. 하반기 소비자 물가 걱정되다. 8월 수입 출입 물가 크게 올랐다.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4.4%, 수출 물가 4.2%고 수입 물가가 4.4%예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수입 물가가 더 높으니까. 2달 연속 상승, 오름폭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무역수지도 적자로 시작하고 9월 무역수지 적자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무역수지 적자도 254억 2천만 달러 10월까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도 누적되고 있고 어제는 외국인 8월 주식 채권 2조 2천억 원 팔았다는 소식 올라오고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1.3% 전망한다고 한국경제연합회에서 올라왔고 R&D 예산은 3조 4천억 삭감했고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불황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뭐 이래저래 좋은 이야기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좀 본다면 어제 코스닥이 폭락했죠.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근데 문제는 그쵸. 이 주식의 지수의 거래량도 줄어들잖아요. M2 통화량도 줄어들잖아. 코스피는 더 심하게 줄어들죠. 코스피는 더 급감화 버리죠. 거래량. 그러면서 지수도 하방으로 빠지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뭐 약세장이라고 얘기한 거지. 제가 뭐 폭락장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은 알고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죠. 혹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냉정하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대비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고평가된 모양새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더 고평가됐죠. 완벽하게 고평가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관점도 보셨지만 그리고 통상적으로 9월장은 약세장이고 또 추석도 끼어있고 거기다가 뭐 수입 물가도 올라갔잖아요.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시중에 돈은 돌지 않고 이래저래 뭐 많이 좀 어렵죠. 지금 주변 상황 자체가. 그리고 지수도 뭐 빠지고 있고 그렇죠.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핵심은 그거죠. 현재는 약세장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너무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하지만 미래를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10월과 11월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준비는 필요하죠. 투자라는 것은. 하지만 공격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뭐 경제지표 보고 이야기해드렸으면 외환보유고 역대급 손실, 하반기 소비자 물가 걱정된다. 수입 물가가 4.4% 증가한 부분 있고 이 정도 보시면 알겠죠? 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부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멘탈은 무너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이니까 멘탈 자체는 무너지면 안 되고 다만 현실은 즉시할 필요는 있죠. 현실은 약세장이라는 것은 즉시를 하실 필요가 있죠. 강세장은 아니잖아요. 뭐 이 정도 알고서 투자금 운영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요 정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뭐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수 특히 코스닥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 대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왜 고평가됐냐?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해 드린다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4.1%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코스닥이 많이 반등해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3%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4.1%가 여긴데 1.3%면 이 정도잖아. 진짜 많이 올라온 거죠. 반등을 많이 진짜 많이 해준 거죠. 여기서 지지하고서. 근데 이건 고평가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아까 보셨죠. 외환보액도 탈탈 털리고 있고. 무역 수지도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고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수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정도 얘기해 드릴까요? 뭐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는 아시겠죠? 제가 왜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엉망진창이 수준인지. 부동산 쪽도 더 얘기해 드릴까요? 부동산 쪽도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뭐 얘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것도. 아주 기본의 완전 기본만 얘기해 드린 겁니다. 더 파고들면은 더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네, 요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저런 걸 보는 이유가 우리가 투자금을 운영할 적에 현재 시장은 약세장이고 저는 고평가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금 운영하실 적에 좀 여기서도 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은 글로벌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 그 미국 의회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뭐 미국의 의회 2024 예산안 협상이 있을 때는 뭐 셧다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웰스파고에서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어적 투자를 권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셧다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약간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뭔가 크게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네, 방어적 투자로 수비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이라는 단어가 맞겠다. 방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긴 하겠죠. 네, 요 정도 볼게요. 이 정도면 뭐 됐겠죠? 이 정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린다면 미국의 이거 CPI 지수 나왔죠. 미국의 CPI 지수가 3.2에서 3.7로 올라갔잖아요. 헤드라인 CPI 지수. 이거 아시죠? 이렇게 올라간 거. 그리고 근원 CPI 지수는 4.7에서 4.3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근원 CPI 지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유가의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CPI 지수가 상승한 거고 그런 CPI 지수 식품과 에너지를 빼게 되면은 그런 CPI 지수는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같이 좀 시민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품하고 에너지 아니에요? 이거를 제외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거는 뭐 내려간다고 쳐도 실생활에서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나요? 식품이란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건데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데 식품을 제외하고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이제 무슨 가중치 적용하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네, 헤드라인 CPI 지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죠. 헤드라인 CPI 지수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3.2에서 3.7로 엄청나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음식료업이라든지 에너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죠. 여하튼 간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요건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여하튼 간에 물가는 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다시금 고물가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좀 얘기해드리고자 싶은 핵심은 다시 와서 얘기하면 약세장이므로 방어적 투자 전략 써야 되겠다. 네, 지금은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신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아니죠.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뭐 10월달 아니면 11월달 이때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긴 하지. 아직은 방어적 투자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하나는 종목 개수는 계속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 투자 비중도 줄이시는 게 맞겠죠. 현금 비중은 늘리실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폭락장을 대비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은 여기까지 진행될 9월 달에는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월 달 FOMC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거고 금리 인상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터미널 레이트가 11월 달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건 이제 TR이라고 써놨잖아.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그 얘기는 여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금리 상승이 있다는 얘기죠. 11월 달까지는. 물가도 상승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핵심 날짜는 12월에서 1월 요 사이가 좀 핵심이긴 하겠지. 그리고 금리 인하는 폭락이 나오고 나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10월하고 11월 달이 될 거고. 근데 지금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죠. 방어적 투자 전략, 공격적 투자 전략은 10월하고 11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12월은 이제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지금 방어적 투자 전략 10월, 11월 공격적 투자 전략 12월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내년 1월은 이제 폭락장을 맞이하셔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면 그러시면은 좀 되시겠죠? 흐름에 대해서 네, 이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가고 10월하고 11월 공격적 투자 전략. (12월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11월 네
1월은 폭락장.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코스닥은 고평가.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네, 좋아요. 새로 오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뭐, 이거 보시게 되면은, 네, 뭐,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예, 보시고서 자금 운영 전략을 고려하시면 되겠지.